안녕하세요. 고수의 국어의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체언에 대해서, 품사 체언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까 합니다. 자, 체언은 오늘 할 부분은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자,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체언에 명대수가 있다. 명대수 합쳐서 체언이라고 한다. 명사를 예를 들면 펜을 들 수 있고, 대명사는 이것, 수사는 하나, 둘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습니다. 명사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소속이고요. 자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명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명사할 때 명자는 이름 명자인데요. 보통 명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근데 선생님 이름이 안종민인데 이거는 고유명사가 되겠죠. 신라면, 바나나 우유 이런 것도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도 고유명사죠. 다음에 하늘 같은 것을 자립명사라고 하고요. 다음에 의존명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수업의 핵심이에요. 앞에 관용어가 꼭 붙을 수밖에 없는, 꼭 필요로 하는 것, 따름도 명사입니다. 것이 따름이다처럼 조사가 붙죠. 다음에 사과와 컵 같은 것은 물질 명사이고요. 다음에 사랑과 평화는 눈에 볼 수 없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추상 명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의 포인트라고 했던 의존명사. 의존명사 개념은 관용어의 수식을 꼭 필요로 하는 명사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고요. 다음에 형식성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성 의존명사는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과 한 개가 있다. 한 개가 있다. 그다음에 소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장미꽃 세 송이로 선물을 보냈다. 쌤이 소나무를 잘못했네요. 그죠? 소나무는 그루가 아니고 소나무가 그루죠. 그죠? 그래서 연필 두 자루를 샀다. 소나무 네 그루의 가치. 그다음에 신발 다섯 켤레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가를 로 이런 거 뭐라고 해요? 그죠? 조사라고 하죠. 그러면 조사 앞에 오는 것은 당연히 체온이겠죠. 체온 뒤에 조사가 온다고 했으니까 체온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요. 수사는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네모 박스 친 부분은 수사가 아닙니다. 그죠? 수사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 수사는 아닐 테고 대명사도 아닐 테니 명사는 명사인데 앞에 오는 이 빨간색인 한, 두, 세, 네, 다섯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의 수식을 꼭 받습니다. 자, 이것은 숫자로 이루어진 수관형사라고 하고요. 문장 성분은 관용어예요.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수식을 필요로 하는 이런 바로 개, 자루, 송이, 그루, 켤레 이런 것들을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수관용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단위를 셀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형식성 의존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앞에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사잖아요. 그죠? 조사 앞에는 쌤이 체온이 온다고 그랬고, 체온에 명대수가 있으니
명사, 대명사, 대명사는 아닐 것 같고 숫자도 아니니 명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에 먹으리란 단어가 없이 내 앞에 것이 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형어가 와야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것을 우리는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수는 할 수가 있다 할 때 그 수입니다. 할 수가 있다 할 때 방법, 그죠? 이런 뜻이죠. 다음에 가는 이가 있으면 오는 이가 있다 할 때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럴 리가 없다 할 때 이치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다음에 따름이다. 그죠? 이거는 장소나 다음에 경우라는 뜻입니다. 그죠? 다음에 대로만큼 따위지. 지는 시간이란 뜻이고요. 자, 요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을 또 5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주어성은 주로 주어 자리에 주격조사 이가 앞에 오는 것이고요. 목적어성은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 주로 앞에 옵니다. 부사어는 부사어가 용언을 꾸미기 때문에 용언을 수식한다거나 또는 에가 붙을 수 있는 말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서술어성은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편성은 이것저것 다 되는, 그죠? 여러 개가 되는, 여러 개가 다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지가 선생님이 그가 떠난 지가 뭐 시간이라 뜻이죠. 3년이 되었다 할 때 지가가 오죠. 수도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다음에 그럴 줄을 몰랐다처럼 이렇게 오죠. 그죠? 아는 체를 하다, 아는 척을 하다, 이런 식으로. 대로 다음에 용언을 꾸미고요. 만큼 채 듣, 이런 식으로 또. 그다음에 서술어성은 터이다, 태다, 이러죠. 따름이다, 때문이다, 나름이다, 이런 식으로 오고. 다만 때문의 경우에는 에도 붙을 수 있고 이다도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겉대 바 따위 같은 경우에 요거는 여러 개가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했던 먹을 것이 있다 할 때 뭐 것이가 되죠. 근데 먹을 것을 다고 할 때는 을도 됩니다. 먹을 것에 집착하지 마라 할 때 에도 가능하고요. 나는 저것을 먹을 것이다 할 때 이다도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것들을 대입해보고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조사와 의존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대로, 만큼, 분, 요런 단어가 있는데요. 쌤이 네이버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선생님이 대로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로는 국어사전에 대로가 나오는데요. 쌤이 네이버를 찾아보는 이유가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해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국립국어원에서 평가원 문제를 감수할 때 씁니다. 그러면 여기 품사 보시면 의존명사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로가 1이 있지만 대로 1이 있지만 대로 2도 있어요. 대로 2. 그럼 대로 2를 보면 여러분 대로 10 해서 조사가 되잖아요. 그죠? 법대로 해라, 이렇게 큰 것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주로 체언 뒤에 붙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별을 해 보시면 생각대로 할 때 생각의 품사가 뭐예요? 생각의 품사는 명사죠. 그 명사는 누구 소속? 그렇죠. 체언이죠. 체언에 명대수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체언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조사가 나오죠. 따라서 이때는 조사 10인, 바로 대로 10인 조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하는 대로 할 때는 말하는이라고 하는 관형어가 대로를 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좋게 설명하면 여기 니은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띄는 겁니다. 그러면 관형어가 되고요. 얘는 의존명사가 됩니다. 의존명사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만큼이란 단어가 왔어요.
그럼 만큼 앞에 바로 니은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관용어가 되고요.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존 명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습하면 되겠죠. 관용어가 오고 관체 부용이니까 체언인 의존 명사가 오는 것이고 띄어쓰기를 한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뿐이라는 뒤에 이다는 서술격 조사죠. 서술격 조사. 가변어에 소속되는 서술격 조사 앞에는 얘도 조사이기 때문에 체언이 와야 되겠죠. 그럼 체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대수가 있죠. 그럼 이 뿐은 숫자도 아니고 대명사도 아니니 명사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생략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식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연습하면 앞에 니은이 와서 얘는 관용어가 되고 띄어쓰기 하고 얘는 의존 명사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오는 관의 경우에는 잘의 경우에는 관용어가 될 것이고 얘는 의존 명사가 된다. 그런데 왼쪽에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게 대로 만큼 뿐인데 앞을 따져볼게요. 앞을 따져보니까 여러분 너라고 하는 거 뭡니까?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명사는 누구 소속? 그렇죠. 체언 소속입니다. 체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조사가 나와야 되죠. 다시 한번 체언에는 뭐가 있다? 명대수. 간단하죠? 명대수 뒤에 뭐가 온다? 조사가 오죠. 철수가 밥을 먹는다. 자, 마음의 품사는 명사. 명사는 체언. 체언 위에 뭐가 나온다? 조사. 따라서 이 뿐은 조사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언 뒤에 조사는 붙여쓰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용어 뒤에 의존명사는 띄어쓰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설명한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로는 의존명사다. 그럼 앞에 관용어가 온다. 그러면 여기 니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고 관용어가 오는 것이고 의존명사가 오는 것이다 해서 그 대로만큼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대명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명사를 대신해서 여러분 분필을 대신하면 이것저것 그것 이 그저 이렇게 대신할 수 있고 안종민 대신하면 나 너 이런 식으로 대신할 수 있겠죠.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남산이라든지 그러면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것이 대신될 수 있는 말이죠. 10시 30분은 언제 이런 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대명사입니다. 일단은 사람 아닌 것은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사물을 대신할 수도 있고 장소를 대신할 수도 있고 시간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예를 들 수 있는 이것, 저것, 그것, 그다음에 이, 그, 저도 가능합니다. 이는, 저는, 그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무엇.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게 이 책 할 때 관형사하고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저기, 거기, 이곳, 저곳, 그곳 하는 것은 장소를 대신하겠죠. 여기 화자가 있습니다. 화자에 바로 가까운 곳에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을 우리 A를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화자한테 먼 저 컵은 저것이라고 하고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컵은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이것, 그 다음에 B는 저것, C는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 저, 그라고 할 수 있고요. 장소로 따지면 여기, 저기, 거기가 된다. 다시 한번. 자, 이것은 화자한테 가까운 곳, 그다음에 저것은 화자한테 먼 곳, 그다음에 그것은 화자와 청자가 함께 공유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칭 대명사 살펴볼까요? 사람에 관한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습니다.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인데요. 나가 포함된 것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저희 이런 것들도 되고 자기를 낮춰서 저, 임금이 자기를 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를 나는 영어로 다 I입니다. 그다음에 you, 너희, 그대, 당신, 여러분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다 3인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이 당신의 경우에는
당신이 말이야. 그다음에 부부끼리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여러분 2인칭이 되겠지만 당신께서는 할 때 아버지나 할머니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럴 때는 3인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겠소.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겠죠. 근데 2인칭이 되지만 세 번째 경우에는 3인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당신은 할머니를 받는 말입니다. 한번 나왔던 것을 다시 받기 때문에 제기대명사인 제기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말 미지칭, 그죠? 부정칭, 제기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미지칭은 아닐미 알지, 즉 모른다 칭입니다. 부정칭은 아니다 부 정할정 안 정해졌다 칭이고요. 제기칭은 아까 나왔다 칭입니다. 자, 그래서 미지칭은 모를 때 쓰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할 때 누구세요?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죠.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니까 미지칭이고요. 누구든지 알 수 있다 할 때 누구는 뭐 whoever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할 때 아이들을 한번 나왔던 말을 봤기 때문에 바로 themselves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제기대명사와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사는 우리 영어에는 없는 말인데 넘버입니다. 숫자, 수학할 때 숫자, 수효, 수량할 때.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양수사가 있고요. 서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마음에 안 드는 말입니다. 좀 딱딱한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는 거는 양수사는 수량수사, 그다음에 서수사는 순서수사. 그래서 좀 무식하게 수사를 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1, 2, 3,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양수사, 서수사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양수사 하나, 둘, 셋, 1, 2, 3은 영어로 하면 1, 2, 3입니다. 1, 2, 3.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제3은 1, 2, 3가 아니고 first, second, third죠. 따라서 양수사는 양을 세는 것이고요. 서수사는 순서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과 1, 2, 3은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 둘, 셋이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이고 그다음에 1, 2, 3이 한자어죠. 그리고 한자어기 때문에 여러분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제1, 제2, 제3도 한자로 제1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순우리말이고 한자어고 순우리말이고 한자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수량수사, first, second, third 순서수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주의할 사항 한번 알려드릴까요? 자 한 마리를 그죠? 돼지 한 마리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은 아까 배웠던 마리를 수식하는 수관형사라고 했죠. 그럼 의존명사가 될 것이고 을은 조사가 되겠죠. 조사 앞에는 체온이 오고 체온에는 명대수가 있는데 의존명사가 되겠죠. 아까 셀 때 쓰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단위성 동물을 셀 때 쓰는 단위성 의존명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한도 숫자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사는 어디에 소속되는 됩니까? 명대수니까 명대수는 쌤이 체온이라고 했죠. 체온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조사가 올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붙어서. 그런데 한 다음에 띄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온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관형사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명대수 합쳐서 체온이라 하는데 수사는 체온 소속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명대수까지 쭉 수업을 했습니다. 전체 복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체온에 명대수가 있다.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명사에서 의존명사가 중요한데
관형의 수식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고 형식성 의존명사가 있다. 형식성 의존명사에는 주격조사 이가가 붙을 수 있는 주어성, 목적격 조사 을률이 붙을 수 있는 목적어성, 부사어성,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을 수 있는 서술어성, 이것저것 다 되는 보편성이 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대로처럼 대로 앞에 띄어져 있고 그다음에 앞에 관형사형 전속어미 니은이 온다면 앞에는 관형어가 되고 뒤에는 의존명사가 된다. 조사로 쓰일 경우에는 앞에 체온이 와야 이것들이 조사로 붙어서 쓰는 것이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지시대명사는 사물과 장소가 있고 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 외에는 다 3인칭이다. 그 다음에 모를 때는 모른다칭, 미지칭, 부정칭은 안정해졌다칭, 제기칭은 아까 나왔다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사의 경우에는 수량수사, 1, 2, 3, 순서수사, 서수사,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있다. 한 마리 할 때 하는 뒤에 조사가 나오지 않고 마리를 수식하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고 수관형사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사로 또 강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